자, 문제 3번. 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봐봐. 제시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 문제를 거의 반상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만 이해하면. 좌표평면에서 중심이 원점이고요. 그 다음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있는 점 C를 세타를 변수로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제? 이게 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각. 그리고 보통 왜 반지름 길이가 R일 때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원점이 중심이고 이런 원을 그린다는 거지. 이런 원 위에 어떤 점 C가 임의의 점 C가 이렇게 위치한다. 세타 각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다 변하겠죠. 임의의 C 지점에 대응될 텐데 이 지점에서의 접선을 L세타라고 해요. 그러면 자, 이 C의 위치가 변할 때마다 접선의 내용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접선들이 수도 없이 많은 접선들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세타 값이 변할 때마다 계속 그릴 테니까 맞죠? 그렇게 될 텐데 그때 집합 A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집합에서 표시하는 방법에서 요 조건 있잖아요. 조건 앞에 있는 이게 바로 원소들의 형식입니다. 원소들이 어떤 애들을 원소로 하냐면 이런 L세타들을 이런 직선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 A고 그런데 그 직선들에서 뭐가 변하냐 하면 요 세타 값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위에 그을 수 있는 모든 접선들을 다 모아놓은 무수히 많은 접선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바로 집합 A다.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 화면 위에 점 P가 집합 A의 원소 중 P가 A의 원소 중 오직 N개의 원소와 만나는 P의 집합을 UM이라 하자. 알았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자, 이 M이 개수니까요. 개수니까 빵개부터 시작하겠죠. M이 만약에 빵이면 빵개의 원소와 자, 원소가 뭐예요? L세타들이죠. 이렇게 자꾸 써봐. 줄거서 L세타들 P가 L세타들과 빵개의 원소와 만난다. 그래 안 만나. 쉽게 얘기하면 안 만나지. 안 만나. 어떤 L세타들과도 어떤 접선들과도 만나지 않는 P의 집합을 뭐라고 표현하자? U에 뭐라고 표현하자? 0. M이 0. 여기까지 다 써봐. 그렇게 줄거 가면서 밑에다 써보라고. M개와 만난다는 얘기는 안 만난다는 얘기잖아. 결국은 어떤 L세타들과도 만나지 않는 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자? U제로로 하자.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죠? 자, 그 다음 M이 1인 거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요거가 한 개의 원소와 만나는 P의 집합을 U1 그 다음 M이 2면 두 개의 원소와 만나는 집합을 U2 그 다음 3이면 U3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이 집합 P의 집합이니까요. P의 집합이니까 자, 집합의 표시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일단 이렇게 집합 표시한 다음에 여기는 뭘 쓴다고 했지?
여기 조건 딱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뭐 그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형식입니다. 알았죠? 누구들의 집합이에요? 점들의 집합이죠? 그러면 좌표점들의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까? 좌표평면에서의 점의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x, y라고 하고 요 둘의 제한 조건을 뒤에 써주면 되겠지. 알겠죠? 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둘의 제한 조건이 어떻게 되면 어떠한 접선들과도 절대로 만나지 않는 영역에 있는 점이 될까? 어떻게 돼야 될까? 승현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원 안에 있으면 되겠죠. 봐봐요. 접선이 아무리 무수히 많이 그어도 이렇게 막 그어대도 절대로 다다를 수 없는 구역은 요 원 안쪽이죠. 그지? 원 안쪽에 있는 점들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이내로 드는 거야? 뭐에 미치지 못해? 1에 못 미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쓸까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뭐보다 작다?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 못 미치니까 1의 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뭐 원점에서부터 거리로 계산한다고 치면 이렇게 하셔도 똑같고요. 다를 거 없지. 원점에서부터 점 P까지의 거리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 그럼 이거 한 번만 딱 깨달았으면 그 다음 거는 좀 쉬워요. x, y 들인데 조건이 뭘까? 오로지 한 개의 접선과만 만난다. 열려면, 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 위에 점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거 연대 문제거든요. 별로 안 어렵죠. 이 정도면. 그 다음.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할까? 원점에서 거리가 어디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요 원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이 점을 지나는 L세타는 딱 두 개 그을 수 있죠. 한 점에서부터 이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많아야 두 개죠. 최대 두 개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어떤 점들의 모임이기만 하면 된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보다 큰 1보다 큰 점들의 모임이면 하면 되겠죠. 그치? 자, 이 이후에요. 이건 어떨까요? 이 m이 3 이상이다. 3 이상이면 이 집합 가능할까요? 좌표 평면 상에서 저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가 3개 이상인 애가 있을까? 없죠? 네, 이거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냥 공집합. 이렇게. 자, 여기까지 확인했으면 그 다음 그래도 3-1번은 무난하게 풀었네. 이제 요 뒤에 거를 한번 봅시다. 자, 제시문 나를 한번 볼게요. 제시문 다. 제시문 다에 보시면 뭐라고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좌표평면 위에 점 A, B가 U2의 원소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친구는 일단 원 밖에 반지름 길이가 1인, R이 1인 원 밖에 있는 점들이겠죠. 그때 점 A, B를 지나는 원 C 위 두 접점 이은 직선을 L에 A, B를 하자. 자, 이거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접점끼리 서로 연결하면 그것도 직선이 되는데 걔는 이렇게 됩니다. 봐봐요. 원 밖에 있는 어떤 외부의 점 하나당 그거에 1대1로 대응되는 이 직선 L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여기 지금 반지름 길이 좀 약간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 길이가 1인 이런 원이 있고요. 요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 요쯤 있는 A, B 됐죠? 에서 접선을 그어요. 그러면 접선을 그으면 이 정도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나 더 그릴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두 개를 그으면 이 점에 1대1 대응되는 L, A, B는 요 두 수직 표시하시고 여기도 수직 표시하고 요 점과 요 점 둘을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그지? 요 점 두 개를 연결을 해주면 요런 직선이 됩니다. 요거에 1대1 대응이 되는 애다. 이해됐죠? 그러면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3-2번 B집합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누구들의 모임이냐 하면 요런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A, B라는 점이 주어지면 그거에 1대1 대응이 되는 두 접점을 연결한 직선. 혹시 이런 직선의 이름 아십니까 이거? 요 이름 있어. 얘 이름 있어. 얘 나름 좁고 있는데 혹시 알아? 알아요? 두 접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느냐면 극선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요? 그럴 수 있어. 내가 알려줄게. 뭐 하나 알려줄게요. 자, 어쨌든 이 극선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 극선이 좀 특징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이거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10의 제곱. 그 다음 A, B는 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 밖에 있는 점이다. 그 말이죠. 원 밖에 있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뭘 뜻할까요? A, B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얼마? 거리가 10인 조건이 걸려있는 애인 거죠. 그지? 자, 이때 좌표평면 위에 점 P가 마찬가지로 집합 P의 원소 중 N개 만나도록 하는 P의 집합을 위에 M이를 하자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M이 0이면 0개와 만나 이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1개와 만나 이 집합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당연히 일단 x, y라고 표현을 하고 뒤에 조건들을 쓸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2면 어떻고요? 그 다음 3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를 한번 지금 고민해서 풀어봅니다. 극선들하고 아예 만날 수 없는 극선들이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의 애들이 아까 V제를 들어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극선에 딱 대응되는 한 점들, 그런 점들이 바로 V1에 될 거고, 그 다음에 극선 두 개와 만나는 점들이 V2에 해당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 좀 크게 저처럼 저기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좀 크게 그리세요. 그래야 더 잘 보입니다. 이걸 작게 그리면 나중에 표시하기 힘들어요. 요 삼각형이 나와야 되거든. 이 삼각형이 요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야 돼요. 극선과 반지름으로 이루어지는 이 이등변 삼각형이 확실히 눈에 보이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크게 그리라고. 실제 조금 왜곡이 되는 거죠. 여기 반지름 길이가 1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0이에요. 여기 O 여기를 A를 하고 여기를 B를 하고 여기를 C를 합시다. 그리고 여기를 H라고 하고요. A, B를 라지 A라고 하는 점에 이름을 붙여주면 OA 길이가 10인 제한 조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원점은 V0에 포함되겠냐 안 되겠냐? 당근 되겠지. 걔는 어떻게 해도 어떤 극선도 걔는 원점은 못 지날 거 아니야. 이유가 뭐겠어요? 원점에서부터 극선은 떨어져 있기 때문이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응? 얼마나 떨어져 있겠니?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 A점이 위치가 변해도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일정하게 위치가 변한다고 치면 그거에 1대1 대응되는 극선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1대1 대응되는 이 극선이 원점에서부터 거리 이 OH의 길이가 일정할 거예요. 왜? 원점에서부터 OA까지의 거리가 A, B까지의 거리가 다 1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A의 위치에 상관없을 거예요. 내가 몇 개 배경 지식을 좀 던져줄게. 잠깐만 이거 보세요. 잠깐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 중에 고등학교에서도 여전히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중학교 때 정말 유치하게 숫자 공식이라고 배웠던 거 있죠. 직각삼각형 안에 닮은 직각삼각형이 두 개가 있는 거. 여기 하나를 S1, 나머지 하나를 S2, 그리고 제일 큰 거를 S3라고 했을 때 요 세 개가 다 닮았죠. 이 삼각형 세 개가 다 닮았습니다. 그제? 다 닮은 거 아시죠? 닮았는데 근데 닮은 비가 이래요. 봐봐. A, B, C, D, E, H 이렇게 딱 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거의 닮은 비율이에요. 빗변 끼고 있는 닮은 비율입니다. 제일 작은 거에서 짧은 변분의 빗변의 비율은 제일 큰 거에서 뭐분의 뭐? 불러봐. 뭐야? 이 지금 길이 다 표현했잖아. 뭐분의 뭐?
제일 봐봐. 제일 조그만 거에서 제일 짧은 변에 대한 빗변의 비율이야. 알았죠? 됐지? 그러면 여기는 제일 큰 거는 아니 A분의 뭐 C가 되겠죠. 그지? 제일 큰 거하고 비교야. 그러면 A 제곱은 CD 되겠죠. DC 이거 기억나?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S2 중간짜리하고 제일 큰 거하고 요 둘의 닮은 비율을 확인할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빗변 끼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거 말고요. 중간 거 기준으로 갈게요. 이 친구의 중간 거의 빗변의 비율은 이 친구한테는 5분의 뭡니까? 네? 뭐예요? 5분의 뭐? 대답을 해봐. 제일 짧은 거 말고 요거 그러니까 이 각 끼고 생각해봐. 이 각 요거 끼고 있는 거 요거. 그렇죠. C분의 B 아니 제일 그 중간 거니까 B분의 C가 돼야 되죠. 그지? 따라서 B 제곱은 EC 요거 되겠죠. 이거 기억나지? 요거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그 다음에 이번에는 S1과 S2입니다. 이렇게 둘이는 빗변 끼지 않고 비율인데 이렇게 돼요. D분의 H는 여기서는 H분의 E겠죠. 그래서 H제곱은 DH DE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이거는 넓이 공식인데 넓이를 활용을 한다고 치면 밑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나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이 직각 두 변 하나 똑같다. 그래서 CH는 AB다. 이렇게 이거 좀 정리해 주세요. 이건 너희들 대입 칠 때까지 수능 때까지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는 거야. 자, 이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작은 직각삼각형, 그 다음 중간짜리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가장 큰 직각삼각형 요 세 개의 닮은 비율을 저 공식에서 얻어낼 수 있죠.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요 조건대로라면 A, B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만약에 A, B를 라지 A라고 하는 점을 이름을 준다면 OA의 길이가 언제나 15를 일정합니다. 맞죠? 그지? 그러면 봐봐요. 얘가 위치를 달리해서 한 요쯤에 있다 진짜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접선을 그어주면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때 접점 두 개를 연결하는 극선이죠. 극선은 접점 두 개를 연결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 극선이 원점을 지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최소한. 그리고 이게 모양만 바뀌었지. 이렇게 위치만 바뀌었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모양하고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모양하고 다르겠니? 봐봐. 요거랑 요렇게 직각삼각형 두 개가 붙어먹은 요거랑
그 다음에 위치가 아까 요걸 기준으로 그렸던 이거랑 어때요? 합동이죠, 합동. 제가 돌아도 어차피 합동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극선은 원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한다는 거야. 알았죠? 그치? 그러면 극선은 아무리 많이 그어도 어떤 거리에 위치하느냐, 요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OH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거. OH. 뭐 이용하면 돼요? 저기 저 숫자 공식에서 보시면 요거 보시면 되겠죠. 이 삼각형 OHB랑 닮았지? 누가 닮았냐? 하면 큰 직각삼각형이요. OBA랑 닮았죠. 닮았고요. 그때 닮은 비율로 따지면 OH분의 선분 OH분의 OB 가장 짧은 변에 대한 빗변의 비율은 큰 직각삼각형에서는 OB분의 뭐가 된다? OA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OB의 제곱은요 OA 곱하기 OH인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OH 따라서 OA가 10이고요. 그 다음 이건 얼마예요? OB 1이죠. 1. 그래서 OH는 항상 10분의 1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저 극선이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영역을 살짝 표시를 해볼까? 어느 영역은 결코 닿을 수 없을까요? 요 거리가 일정하게 10분의 1보다 안쪽이 되는 요런 영역에 있는 점들은 저 극선이 절대로 닿을 수 없겠죠. 알겠지? 자, 그러면 요거 표시해 봅시다.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제 여기는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뭐보다 안쪽으로 10분의 1의 제곱보다 안쪽으로 반지름이 10분의 1인 원 안쪽에 있는 점들은 극선이 어떻게 해도 닿을 수 없는 점들입니다. 됐죠? 그 다음 극선 위에 있는 유일한 한 점은 딱 거리가 10분의 1이 되는 점들이겠죠.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딱 10분의 1이 되는 반지름 길이가 10분의 1인 원 위에 있는 점은 극선 한 개와 만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그 외에 밖에 있는 점은 극선 두 개와 교점이 생길 수 있고요. 이게 3 이상이 되면 여전히 그럴 수는 없다. 맞죠? 자, 여기에서 추가로 극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풀지 않고요. 이렇게 풀지 않고 극선의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런 원이 있어요.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외부에 어떤 점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극선이 생기죠. 봐봐요. 이렇게 접선 하나, 접선 둘. 그래서 요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이 직선, 극선. 이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요 외부의 점이 뭐 P를 A,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B일 때 자, 이 접선 L1, 요 접선 L2 이렇게 되고 여기 접점을 여기를 아까 요거하고 똑같이 바꿀까?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를 X1, Y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를 X2, Y2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접선 첫 번째 접선 L1은 식이 어떻게 되나요? X5, Y1이 원 위에 있는 점이에요. 자, 접선의 방식 어떻게 됩니까?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됐죠? 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 두 번째는 뭐예요? x2 x y2 y equal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둘 다 공통적으로 몇 콤마 몇을 지납니까? 응? 몇 콤마 몇을 지나요? A, B를 지나죠. 대답 안 하길래 콕 집어 설명을 집어서 대답을 시켜야 되니? 자 이거 A, B를 지나죠.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뭐가 되겠어? A 요거 먼저 쓸게요. 여기다 A, B를 대입을 해요. AX1 더하기 BY1 이퀄 R 제곱이 되죠.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AX2 더하기 BY2 이퀄 R 제곱. 자 잊지 말자. 이거는 지금 1차식 1차식이고 그러면 이 두 식은 이 식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기준으로 보시면 첫 번째 얘는 x1, y1이 이 직선 위에 이거 지나는 거죠. 이 직선은 이 1차식은 이 1차 관계식은 x1, y1을 그 직선 위에 있습니다. 맞죠? 네, 이게 지나요. 그 다음 또 동시에 x2, y2도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 직선은 한마디로 말해서 직선 BC인 거죠. 마치 외부에 있는 이 점이 마치 뭐인 것처럼? 접점인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처럼 구해주면 걔가 극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알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네. 1차식과 1차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1차식은 얘밖에 없잖아. 유일하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선 BC, 즉 극선입니다. 자, 극선의 방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봐봐요. 어디 갔냐? 이 극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구해봅시다. 뭐라고요? 이 극선의 방식은 어떻게 구한다고? 외부의 점 A, B를 마치 접점인 것처럼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1에 대해서 1을 기준으로 A, B가 접점인 것처럼 ax 더하기 by 이퀄 1 요게 바로 극선이고요. 극선의 방정식이니까 a와 b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거리를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봐봐요.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1 이퀄 0과 0,0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 거리 d는 OH 저 그림에서 OH죠. OH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였죠? 10의 제곱이었으니까 10분의 1 항상 일정합니다. a, b 값에 관계없어요. 맞죠? 그래서 10분의 1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 개의 극선이 생깁니다. 알았지? 자 정리하세요. 이것도 나중에 극선이 어디서 또 나오냐면 2차 곡선에서는 다 극선이 나옵니다. 특히 포물선에서 많이 나와요. 포물선. 이런 포물선에서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긋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연결한 이걸 보고 극선이라고 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극선의 방정식은 저렇게 구할 수 있어요. 쓸 자리가 공간이 좀 모자라서 쓸 거 많고 저 뭐야 이거 동영상도 올릴 거예요. 근데 사진 찍어 놓으면 좋은 게, 궁금할 때 한 번씩 찾아볼 수 있잖아.
민수 극선이란 걸 처음 들어? 완전 처음 들어 진짜로? 저렇게 방정식 구하는 것도 처음 봐? 니도 처음 봐? 모르겠어. 태유 니도 처음 봐? 완전 처음 봐? 완전 처음.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1학년 때 했을 텐데 이거 1학년 때 분명히 했을 텐데 했을 거예요. 했을 거야. 기억이 안 남아서 그렇지. 아 교육과정 밖에 아닙니다. 절대로 교육과정 내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문제 4번. 자, 첫 번째 미션. 혹시 너희들 B 점을 그렇게 표현했을 때 걔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가지는지 구할 수 있는 사람 구해보세요. 집합 B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인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물론 이 문제 푸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취의 방정식에 관한 이해는 해야죠. 자취의 방정식은 있잖아요. 자취의 방정식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제한 조건을 가지는 제한 조건을 가지는 x 성분과 y 성분의 관계식이다. 그러면 봐봐요. B점의 x 성분은 얘가 담당하고 있죠. 얘의 이름을 x라고 붙이세요. 그다음 y 성분은 얘가 담당하죠. y 성분의 좌표의 이름을 y라고 붙입니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 둘의 관계만 찾으면 돼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찾느냐? 매개변수죠. 일종의 세타가 매개변수고요. 세타를 소거하면 됩니다. 소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3 코사인 세타는 x-6이고 3 사인 세타는 y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3분의 x-6이고요. 사인 세타는 3분의 y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1이죠. 그거에다가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x-6의 제곱 더하기 3분의 y의 제곱 이퀄 1이니까 x-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9. 이게 바로 이 점 B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소거하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이거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였어요.